지난 영상에서 권태영 소장님과 여름방학 계획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영상은 그때 예고한 여름방학 수학 공부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짧아요. 이것저것 다 할 시간 없으니까 이것들 중 딱 하나만 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고스톱 스튜디오의 주단쌤입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그 영상에서는 크게 여름방학 공부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방학이 아니면 시간이나 여유를 내서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해라. 두 번째가 처음과 끝이 있는 것, 즉 결과물이 나오는 짧은 공부를 해라 였거든요. 오늘은 이 원칙들을 어기지 않으면서 수학 공부에 딱 맞는 맞춤 계획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공부 습관 잡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기 중에 공부 습관 잡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최소 3일, 일주일,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66일 정도는 되어야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학기 중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3일도 습관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최소한의 공부 습관을 들이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에서 이 학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러자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를 테니 집 공부를 하는 아이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로 나눠보겠습니다. 집 공부하는 아이는 하루 공부를 끝내고 난 후 바로 오늘 풀었던 문제집의 오답을 1차적으로 푸는 습관을 드립니다. 며칠 있다가 복습도 물론 해야 하지만 그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일단 바로 복습. 이 복습은 오늘 공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한두 줄로 오늘 배운 공부 내용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개념, 용어의 뜻, 공식,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것만 적어봅니다. 처음에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서 아이가 아무거나 적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도해주세요. 오늘 배운 단원을 적고 그 단원 이름을 설명해 보거나 적어봅니다.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를 보이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라면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당장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선생님이 풀어준 예시 문제만 다시 풀어봐도 좋고요. 수업 시간 필기 내용을 읽어봐도 좋습니다. 최소한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집 공부하는 아이처럼 한두 줄로 적어봐도 좋아요. 그리고는 학원에서 내는 과제 전체량을 파악하고 다음 학원 가는 날까지 남은 날로 나눠서 하루에 몇 문제씩 풀어야 하는지 정하고 오늘의 분량만큼 합니다. 보통 아이들 과제에 여러 학원에 치여서 학원 가기 전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과제 제대로 해갈 리 없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 중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풀거나 심한 경우 답안지 또는 친구의 답을 베껴갑니다. 학원 다니지만 제대로 숙제하지 않는다면 절대 실력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등 수학으로 이어지는 초등 강화 단원들을 집중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크게 분수, 도형, 비와 비율 단원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각 학년별로 1학기 단원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의 학년 단원은 꼭 적어두셨다가 이번 여름방학 때 그 단원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 분수입니다. 3학년 분수와 소수, 5학년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6학년 분수의 나눗셈, 도형 영역입니다. 3학년 평면 도형, 4학년 평면 도형의 이동, 5학년 사각형의 둘레와 넓이, 6학년 각기둥과 각불,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 세 번째 비와 비율 단원입니다. 5학년 규칙과 대응, 6학년 비와 비율. 방법은 교과서 읽고 틀린 문제 복습하고 하는 건데 요즘 요 영역들, 요 특정 영역들만 특화된 얇은 문제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한 번씩 풀면서 정리해봐도 좋습니다. 중등 때 꼭 필요한 단원들이니까 방학 때마다 집중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단원들은 여러 번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문장제 문제 정복입니다. 이게 참 모든 초등 어머님들의 수건 사업이죠.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 정말 어려워해서 그냥 방치했다가 중고등 수학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정말 파다합니다. 그걸 이번 방학 때 딱 잡아보는 거예요. 우선 문장제 문제 정복은 읽기 연습과 쓰기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과서 보고 답안지 보고 등 천천히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이 있지만 여름방학은 시간이 짧으니까 문장제 문제만 모아놓은 얇은 문제집 1학기 거 하나 마련하세요. 주의사항, 2학기용 아니고요. 복습용 1학기 겁니다. 문장제 잘 못하는데 못하는 문제들을
아직 공부도 안 한 걸 하면 더 어렵겠죠? 이미 공부했던 단원들, 문장제로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고 1학기 문제집을 골라주셔야 해요. 문제집에서 제시하는 문장 분석 요령, 쓰기 연습 방법을 기본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따라 쓰는 연습을 해봅니다. 답안지도 꼼꼼하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 문제집 끝날 때쯤 분명히 아이가 감을 잡게 될 겁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문장제 문제라는 게 그냥 문제 풀 때 잘 읽고 잘 정리해서 푸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별거 아니고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은 심화 연습입니다. 이것도 1학기 내용으로 해야 하고요. 상위 레벨 문제집을 한 권 사셔서 우리 아이가 잘했던, 자신 있던 단원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도 말고 이 문제집 끝내야지 하지도 마시고 하루에 딱 한 페이지씩만 풀도록 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집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풀었던 문제집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문제집 펼치시면 상, 실력, 최고 수준, 심화라고 분류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만 따로 발췌해서 풀리시면 돼요. 이 경우는 페이지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하루 5문제 이렇게 문제수를 정해서 풀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가지 이번 여름방학 때 하면 좋을 수학 공부를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다 하지 마시고요. 이것들 중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시고 아이랑 같이 확정하신 후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방학이 아니면 못하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과 결과물이 나올 만한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 습관과 문장제 정복, 심화 연습은 모두 시간 들여 천천히 연습하는 단계를 이번 방학 때 여유롭게 해보시라는 거고요. 당연히 2학기에 이 공부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하기 훨씬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초등 강화 단원들의 집중 복습은 이번 학기 때 지난 학기 것만큼은 꼭 끝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단원들과 연계된 다음 학기 단원들이 훨씬 더 쉬워지고 수학 공부에 자신감을 얻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것도 주고 하나만 하세요. 욕심은 금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